저희는 멈추지 않는 필름의 수연, 수미, 승현입니다. 네, 오늘이 지금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촬영일은 12월 29일 목요일인데 사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1월이 됐을 상황이거든요. 벌써 2023년이 다가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틀 뒤에 24살이 된다는 게 정말 안 믿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20살을 벗어나시는 거잖아요, 승현 씨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해 동안 이제 새내기 활동하면서 너무 재밌고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좋았는데 이제 새내기 이제 생활도 이제 벗어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선배예요, 선배. 아, 이제 밥도 사주고 막 그래야 돼 벌써.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22년을 보내면서 엄청난 화제작 하나를 가지고 왔잖아요. 제목이 뭐죠? 네, 바로 아바타 시리즈의 2편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월드와이드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전편 아바타에 이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3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로 아바타 물의 길은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트리가 이룬 가족이 죽게 되는 무자비한 이력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그리고 견뎌내야 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감상평을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그 아바타 본편이 내용이 다들 기억이 나셨나요? 이거? 그쵸. 사실 이게 찾아보니까 2009년작이더라고요. 근데 2009년작이면 제가 9살 때 나온 영화라서 이거를 기억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뜨문뜨문 생각나는 그런 스토리밖에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2 물의 길 보기 전에 꼭 보고 와야지, 아니 보고 가야지 했는데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사실 저는 가서 처음에 그 주인공이 막 아기를 낳고 막 가족이 엄청 커지고 그거를 되게 빠르게 진행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1편을 안 보고 오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막 이름도 헷갈리고 스토리도 다 헷갈려가지고 좀 후회했어요. 안 본 걸. 저도 아바타 나왔을 때가 제가 아마 6살 때 그쯤 가서 6살? 거의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아바타 하면 기억나는 게 심지어 라바에서 패러디했던 그 아바타밖에 기억이 안 나서 사실 아바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아예 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예 아바타 1편을 보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이제 포직스관에서 아바타 2편을 봤는데 감상평으로는 큰 내용성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아예 1편이 훨씬 더 단순하고 직관적이라서 이해하기 쉬웠는데 2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 이야기, 뭐 동물과의 교감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좀 더 2편이 1편에 비해서는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도 물어보고 또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1편을 다 보고 가라 혹은 1편 내용을 알고 가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아바타 1편 요약 영상을 검색해서 보고 갔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돼요. 2시간 40분짜리 영화를 진짜 20분 만에 딱 알짜배기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걸 보고 가니까 아 이랬었지 하는 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일단 빨리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조금 작은 영화관에 가서 2D 상영관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이게 기회가 되면 3D 아니면 이제 4DX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픽이 기대를 엄청 하고 갔는데도 그것보다 더 좋았어가지고 이게 다른 상영관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직스로 갔는데요. 이게 포직스로 본 이유가 막 아바타가 그래픽이 대박이다. 심지어 다른 분께서는 막 리마스터링 했을 때도 그래픽이 너무 예뻤다 이래가지고 포직스 영화 가서 봤는데 사실 아직은 포직스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토르 라그나로크랑 뭐 최근에 나온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가 좀 볼 때 몰입도 안 되고 좀 되게 구현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영화는 확실히 볼 때 포직스를 본 게 좋았던 게 막 영화 보다 보면 막 사람들이 막 화살에 꽂혀가지고 죽고 이런 장면이 있을 때 막 등에서 막 이러면서 막 눌러대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말고도 막 숲속이니까 막 물 떨어지고 뭐 물속에 들어갈 때 또 물 같은 거 쏘고 그러니까 진짜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좋았던 것 같고 이거를 4DX로 보지 않았다면 재미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찌질을 봐도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니 근데 이 등에 화살 꽂히는 거 조금 탐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진동이 느껴질 때 나도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4DX로는 안 보고 그 하도 주변에서 IMAX로 봐야 된다, 돌비로 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IMAX는 이미 이렇게 다 나간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메가박스 앱 있잖아요. 앱을 맨날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서 보다가 그 코엑스 돌비에서 딱 제가 시간대가 맞는 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매를 하고 갔었는데 사실 그 남양주 돌비랑 코엑스 돌비랑도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맨 첫 돌비는 남양주를 가야지라고 했지만 남양주는 너무 멀고 그래서 코돌비를 갔는데 근데 코돌비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그 사운드적인 게 그렇게 훌륭한지 깨달았고 또 그 사운드에 따라서 그 상영관 전체가 약간 진동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승현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저도 4DX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온 캐릭터 중에서 스파이더라는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영화 보신 분들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서 누군지 소개하면 그 인간으로 나오는데 나비족처럼 행동하는 그 아이 캐릭터를 말합니다.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영화 자체에서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점? 그런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는 나비족처럼 행동하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인간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점이 좀 인상 깊었고요. 실제로 그 설리 아내인 네이트리 자체도 굉장히 이방인처럼 느끼는 걸 영화 초반에서 볼 수 있고 그 말고도 자기 아버지를 구한 장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막 스파이더라는 친구가 엄청 나비족인 척 하지만 사실 자기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고 또 그런 점이 또 재미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약간 스타워즈의 약간 루크 스카이워커랑 그 다스베이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내가 너 아버지다 할 때 오는 그런 정체성 혼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스파이더가 그래서 조금 애정이 가는 것 같은 게 결국에는 나비족처럼 평생을 자라왔잖아요. 막 몸에 파란 칠도 하고 엄청 잘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렇다고 나비족과 외형이 자기가 다르니까 그걸로부터 오는 괴리감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와중에 또 인간으로서의 그 정체성도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로아크죠. 그 로아크가 설리 가족들이 다 같이 그 바다로 이주를 했을 때 그 딱 가서 좀 그 부족들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우리가 와도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 로아크가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그 부족장의 딸을 딱 보고 되게 막 첫눈에 반한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 되게 너무 진부한데? 라고 속은 생각하면서도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었어서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이 영화랑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였던 게 일본에서 감독이랑 뭐 출연진 배우들 다 모아서 홍보 행사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때 돌고래 쇼를 기획했어가지고 그게 엄청 논란도 되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그 툴쿤의 내수가 인간들의 노화를 막아준다고 해서 툴쿤의 내수를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되게 잔인하게 걔를 사냥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동물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거를 아예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영화를 홍보하는 자리에서 그런 돌고래 쇼를 기획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다들 비판을 많이 했죠. 저는 이거 보면서 떠올랐던 게 최근에 곰들이 사육장에서 탈출해서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사살됐다는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 그 경우에도 곰들의 쓸개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좀 안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키우고 곰들을 착취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있는데 이것처럼 아바타 시리즈는 결국엔 본질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자연을 보호하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설리 가족의 아이들이 처음에 그 바다 족장 있는 그 동네에 갔을 때 애들이 와가지고
게 아니다 이러면서 차별을 받는 부분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사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차별을 한다는 게 보면서 약간 우리 사회와 닮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같은 인간이면서도 그 안에서 좀 인종을 나누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보면서도 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현상이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매체에서 이번 영화가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이지만 하지만 각분이 약간 아쉽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감동적이셨던 분 있나요? 저 엄청 감동받았는데요. 저는 감동적이지만 살짝 아쉬운 느낌. 근데 제가 감동을 못 받았던 이유가 사실 너무 이 영화에서 너무 많은 걸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뭐 다른 종류에 대한 존중 이것도 있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정체적인 메시지인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도 너무 많은 걸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영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일직선으로 가는 데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음 영화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떡밥을 던져놔야지 다음 영화 좀 재밌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끝난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기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영화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변에서 아바타는 그 스토리를 보러 가는 영화가 아니다. 그냥 눈이 즐겁기 위해 보는 영화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분명 있었지만 뭔가 그것 하나하나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이라는 큰 틀로 가니까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감동을 받게 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많이는 말을 못하겠지만 근데 뭐 사실 다음 시리즈가 있다는 것을 알고 봤다 보니까 분명히 예측이 가는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끝이 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음 시리즈가 좀 기대되게 끝이 났던 것 같아요. 원래 아바타 1은 이제 숲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게 바다라는 공간으로 가족을 위해서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게 되게 개연성 있게 이끌어진 느낌이어서 네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동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보단 그 확실히 다양한 걸 담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했거든요. 뭐 인종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담으려고 한 거는 너무나 좋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진부한 느낌이 있었어요. 뭐 설리가 자꾸 그쵸. 네, 우리는 원패밀리다. 가족은 하나다. 네. 그래서 막 이러는데 살짝 그것도 그렇고 보면서 약간 진부한 연출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보면서 타이타닉 때 연출하는 느낌? 그 정도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진부한 요소들 아니면 또는 지금 이 시대랑은 조금 안 맞거나 뒤떨어져 있는 그런 풍의 모습들이 오히려 몰입이 조금 깨졌어요. 어디선가 이 영화를 보고 OTT 시대의 영화관을 찾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말을 하던데 사실 영화관 티켓값이 이제 너무 비싸졌잖아요. 진짜 한번 가려면 15,000인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화관을 찾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풍부한 영화적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상영관에만 남은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OTT를 통해 보는 영화 감상이랑 또 영화관에 가서 직접 보는 영화 감상이 되게 경험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OTT를 이렇게 영화를 틀어놓고 같이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보는 것도 뭐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영화관에서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암흑 속에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몰입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편한 장소에서 편한 사람들과 함께 편한 자세로 뭔가 감상할 수 있는 선택권이 OTT를 통해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좀 끌어모을 요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상영관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영화 아바타는 특히 진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졌다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의 질감이나 표현, 움직임이 정말 생생하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큰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뭐 사람들 입장에서, 관객들 입장에서도 프리미엄 상영관을 가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4DX 썰을 듣고 나니까 이게 물을 보는 게 아니라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또 즐기기 위해서도 영화관에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영화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화 별점 5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인지 한번 매겨봅시다. 저는 4점. 오. 스토리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 그래픽 하나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3시간이 전혀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4점을 줬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별점은 약간 영화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4DX 기준으로는 3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3점인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해서 영화 전개에 있어서 약간 좀 혼란이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한 3점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다음 편에서 이런 떡밥들을 잘 회수해가지고 제가 5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이 이거 보고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 분의 딱 중간인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스토리를 좀 더 많이 원래 평소에 많이 봐서 3점을 드리고 싶지만 이 영화의 그 테크닉적인 면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0.5점을 더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현 씨가 2D 영화관에서 보고 나서의 평점이 좀 궁금해요. 진짜요? 아니 4DX로 보셨는데 3.0이면 근데 약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4DX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거 지루한 걸 다 보냐 이런 생각이 진짜요? 여기 물 안 떨어졌으면 이거 어떻게 봤지? 쑥 들어와있는데 막 물 떨어지고 와 대박 대박 이랬었는데 아니 근데 이러면 진짜 내가 그냥 영화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진짜 네. 현실로 구현된 거잖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재밌었어. 만약에 2D로 보시면 이제 1.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2D로 보고 4점 줬는데 와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봐봐야겠어요. 4DX로요? 네, 4DX로. 네, 이렇게 오늘 아바타 물의 길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